소프트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초중고 시절을 보낸 우리 김도현 학생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김도현 학생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를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RPG 만들기 그러니까 찌꾸루라는 툴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방과후 때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 그런 수업 그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해당 과목을 수강하진 않았고 이제 친구들이 그런 과목을 수강하는 걸 보면서 좀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걸 듣고 싶은데 아니면 나도 저런 걸 배워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제가 친구의 그 방과후 교재를 빌려가지고 집에 그 프린터로 이제 하나하나 다 복사를 떴어요. 그 교재를 복사를 뜨고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이제 그 RPG 만들기라는 툴을 가지고 게임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제가 그때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처음 접한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컴퓨터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그 초등학교 5, 6학년 때 있는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영재교육원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서 뭐 선발이 돼서 운 좋게도 그렇게 이제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관심을 갖고 흥미를 꾸준히 이제 가지고 임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학생은 지금 이제 최근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요즘에 보면은 학원들 많잖아요. 뭐 코딩 학원도 많고. 학원은 안 다녔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학원을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학원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울산에 살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 있는 컴퓨터 학원이라면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뭐 한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이지 이렇게 실제로 뭐 C 언어를 뭐 심도 있게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그런 거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친구 책을 처음 빌려서 했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영재교육원을 제외하고는 계속 학원 없이 독학으로 뭐 구글에서 혼자서 뭐 자료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뒤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 또 제 흥미를 가지고 계속 임하는 거랑 잘 엮여서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도현 학생은 거의 소프트웨어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학원도 안 다니고 대단하시네요. 우리 권진호 씨는 그러면 언제부터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있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 코딩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일단은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단 음악 쪽을 전공하셔가지고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아서 뭔가 전자기기 같은 거를 다룬다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뭔가 다른 초등학생들처럼 수학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수학학원에 계신 원장 선생님께서 수학 공부를 조금 곧잘 따라 하니까 너가 올림피아드 상을 가지고서 입학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올림피아드 상을 통해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설득에 넘어가서 정보올림피아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뭐 개발을 한다던가 뭔가를 만든다던가라는 거는 전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되게 그냥 재밌는 공부 중에 그냥 하나였어요. 그래서 되게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 재밌었던 소프트웨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주로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학년 저는 이제 그 학생 김도현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학원의 도움을 1년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6학년 때 그러니까 6학년 때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6학년 1년 정도를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뭔가 따로 이렇게 특강 막 이러면서 수업을 가르쳐주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학원에 가서 학원에 있는 준비된 문제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그냥 혼자서 그냥 풀어나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냥 계속 혼자서 풀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계속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혼자서 몇 시간, 혹은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걸려도 저는 못 푼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힌트를 얻고 가서 다시 혼자서 생각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학원이라고 해서 뭔가 수업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계속 혼자서 생각했던 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리즘 공부를 했던 초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때 공부를 한 걸로 제 모든 고등학교 때까지의 정보 올림피아드 상들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거를 주로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이제 운 좋게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정보분과에 입학을 해서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쪽에서는 뭐 별다른 건 안 했고, 그냥 소위 말하는 거북이 돌리기라던가 뭐 간단한 로봇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국제정보올림피아드 IOI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위한 계절학교의 교육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IOI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주로 고급 기법들 같은 걸 합숙을 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뭔가 시야를 넓혔던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아무튼 약간 공부했던 방법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보니까 두 분 다 영재원을 다녔어요. 보니까 요즘에 영재원 대비반도 있고 영재원을 보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쟁도 치열하고요. 영재원 다녔던 게 두 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초등학교 때 2년 다니고 중학교 때도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총 4년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영재원에 목을 매서 애들을 영재원에 무조건 보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코딩에 흥미가 있고 그런 올림피아드를 스스로 준비하고 그런 애들은 영재원에 가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배워요. 아무리 영재원이라 저희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입학한 후에 이제 C 언어를 처음부터 싹 배우면서 뭐 흔히 말하는 C 언어 문법이나 뭐 간단한 자료 구조, 정렬, 뭐 알고리즘이나 탐색 같은 걸 배우긴 하는데, 이제 저는 그 내용이 깊이가 그렇게 깊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얕게 그냥 일종의 맛보기식으로 그냥 책을 하나 다 훑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은 경험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끝까지 끝내는 뭐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물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영재원을 안 보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냥 보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제 진짜 필요한 애들은 자기 스스로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영재원을 생각을 했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예, 권진호 씨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을 다니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영재원에서 뭔가 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본인한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뭔가 많이 얻어가지고 뭐 추후에 뭔가 소위 말하면 썰을 풀 일이 많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